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서거하시고 그 해 10월 27일 유시민 작가님은 청춘의 독서를 출간하시거든요. 이 책의 머릿말은 길을 잃었다로 시작합니다. 길을 잃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여정을 떠났지만 갈림길을 지날 때마다 차례차례 다른 길을 선택해 멀어져 갔다. 아픈 다리 서로 달래며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곳에선가부터 함께 걸어왔던 일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날이 저물어 사방 어두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방향을 잡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망연자실 넋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은 되돌아가지도 못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서 무엇이 어긋났던 것인지 살펴보는 일뿐인 것 같다. 유시민 작가님은 암울한 시대에 지난 시기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는지 잠시 여유를 가지며 차분히 되짚어 보기 위해 삶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책 14권을 다시 읽고 이 책을 집필하시는데요. 집필 과정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가 있었고 서거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때 유시민 작가님이 우리 시민에게 전해준 위로 역시 머릿말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세상은 죽을 때까지도 전체를 다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며 삶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인간은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러 온 존재이며 인생에는 가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길에서라도 스스로 인간다움을 잘 가꾸기만 하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당장 일어난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역사를 길게 내다보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게 또 머리로는 가능한데 마음은 그렇게 안 되죠. 뉴스를 볼 때마다 욱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나라 걱정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과학책을 읽는 문과남자로 돌아오셨죠.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소개해 드릴게요. 문과남자의 과학공부는 이번 6월 23일 출간됐는데요. 예약금을 걸어놓고 책이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던 책입니다. 출간되기 전 예약 판매 때부터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대중들은 유시민 작가님이 말해주길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편인데 이번에 나온 책은 인문학자가 말하는 과학에 대한 책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왜 하필 과학이었을까? 과학을 통해 유시민 작가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싶었던 걸까?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아나가는 책 읽기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인문학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나는 무엇인가로 제때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모든 존 중에서 유일하게 철학적 사고를 하고 나는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인간의 본성은 선한지 악한지 등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명의 역사는 인문학과 함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법, 철학 등 세속 권력과 종구 권력을 거머쥔 인문학자들에 의해 움직여왔어요. 그런데 인문학의 가장 큰 단점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어떤 질문에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답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인문학자를 파인만은 거만한 바보라고 표현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모르는 것의 실체를 찾아나가기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의 눈에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다 이해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모습이 거만한 바보의 모습과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은 질문을 바꾸고 인문학과 과학의 통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5억 5천만 년 전 태양 주변을 떠돌던 물질이 뭉쳐 지구가 되었고, 35억만 년 전 바다에 세균과 미생물이 출현했고, 26억 년 전 육지에 퍼졌으며, 3억 6천만 년 전 풀과 나무가 자랐고, 2억 5천만 년 전 공룡이 출현해 지구를 지배하다가 6,500만 년 전 멸종했고,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해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언어, 예술, 종교를 만들고 국가를 창조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나는 누구인지, 우주는 무엇인지를 알아냈는데요. 지구 생명의 역사를 하루로 환산하면 20만 년은 여름밤 반딧불이가 두어 번 깜빡인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유시민 작가님은 표현하세요.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모든 종은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다. 아주 단순했던 최초의 생명체가 무한히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은 널리 퍼지고 불리한 형질은 소멸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우파 지식인들이 사회 다윈주의로 오용, 부자와 권력자는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고 가난과 무지한 사람은 적응에 실패한 사람이다. 적자 생존이라는 프레임으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노예제도를 인정하거나 우생학 등을 지지하게 만들기도 해요. 생물학을 연구했던 다윈의 종의 기원은 엉뚱하게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나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해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리처드 돈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다윈의 사상을 뒷받침하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유전자 선택론이에요. 생존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 선택의 단위를 개체나 집단이 아니라 유전자로 보는 이론인데요. 모든 동식물의 유전자는 동일한 생물학 언어로 씌어 있다. 모든 생물의 DNA가 똑같이 4종류의 염기로 되어 있다. 모든 생물의 DNA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씌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음을 입증하는 유전학의 증거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유전자는 모든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성장해라, 짝을 찾아라, 자식을 낳아 길러라, 그리고 죽어라. 다른 목적이나 삶의 의미 없이 자기 복제를 통해 유전자의 굴레에 묶여 유전자의 생존기계로 살아가는 운명을 가진 거예요. 초파리의 유전자와 우리 인간 유전자의 50%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초파리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과 생물은 우리와 같은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 식물, 생물 등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윈과 리처드 도킨슨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로서 단단한 머리뼈 안에 들어있는 주름진 회백색 세포덩어리 뇌에 의해서 나를 나로 알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나는 내이다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뇌의 무게는 백인 남성 기준 1.4kg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체중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혈액의 25%, 에너지 20%를 뇌가 사용한다고 해요. 뇌는 약 860여 개의 신경세포가 얽힌 정글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의 변화를 매 순간 느껴 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다른 생물 개체처럼 인간 역시 이기적 또는 자기중심적인데요.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본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은 이타행위도 해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서로 연대하기도 하다 보니 오랜 세월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인문학자들이 논쟁을 했지만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 일을 신경학자들이 해냅니다. 1902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 연구진은 거울 신경세포를 발견하는데요. 거울 신경세포는 대뇌 피질을 비롯한 뇌의 여러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억제하거나 공감하거나 연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세포 덕에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만들고 최상위 포식자로 올라갈 수 있었고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능이 너무 좋은 생존기계다 보니 굳이 생존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이타적 행동을 하고 철학적 사고를 하는데요. 이런 뇌에 영향을 주는 건 뇌의 물리적 변화나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책에서 뇌의 부작용이기도 하고 뇌의 기적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유전자의 생존기계로 자손을 퍼뜨리고 죽어라는 명령을 받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돼요. 뇌 역시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책에서 김자희 신을 예로 드는데요. 젊은 시절 오적이나 타는 목마름 같은 작품으로 모든 민주화 운동가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1991년 조선일보에 죽음의 고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라는 대학생들의 시위, 분신투신을 비판하는 칼럼을 시작으로 보수를 대표하는 시인이 됐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뇌의 성능 저하로 어리석어진다면서 노화로 인해 신념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현상을 비판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단 우리의 뇌는 데이터의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학습과 경험을 통해 내가 획득하는 데이터의 양을 늘려 노년이 되더라도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보다 더 자극을 주는 문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면 내 성능을 좋게 유지하고 단단하지 않은 내 자아를 지켜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빅뱅 이론을 통해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지만 계속 팽창하고 있고 모든 천체는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소멸할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이 소멸하면 지구 역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고 하죠. 가을모신 저를 혼돈에 빠지게 한 채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을 보면 엔트로피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인데요. 모든 현상과 물질은 전부 저 엔트로피 상태에서 그 엔트로피 상태로 변하는 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노화되고 죽음에 이르고 지구, 태양, 은하 등 다 죽어 없어지는 것 역시 엔트로피 법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주 자체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고 호모사피엔스 역시 영원히 지구의 최상위자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너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찰나도 되지 않는 삶을 살다 소멸해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유시민 작가님은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기서 각자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주나 자연, 생명에도 주어진 의미는 없지만 삶은 내가 부여한 만큼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각자 나름의 의미를 찾아나가면 된다로 책을 마무리하세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과학을 진짜 모르는 제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책인데요.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한 책이에요. 정답이 확실하다는 점,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 지금 현재는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책에서 언급하는 과학책이 진짜 많나요. 코스모스부터 이기적 유전자, 엔드 오브 타임 외에는 읽어본 책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주석 달린 과학책들 보면 호기심이 동해서 좀 한번 읽어봐야지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읽을 수 있을까? 뭐 지레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보기로 했고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다 보니까 저처럼 과알 모신 분들이 읽기 편하게 내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의 순서로 이해하기 쉬운 분야에서 어려운 분야로 진행되는 것도 좋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유전자로 되어 있다는 구절을 읽으면서는 아, 뽕이봉구 초오리 역시 나와 같은 종이었어. 여름이면 자주 출몰하는 초파리도 아, 나와 같은 종이었어. 자연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긴 하지만 진짜 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어떤 건 내려놓고 어떤 건 지켜내고 살아야 할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 4년이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요. 이 정권 또한 영원하지 않고
않고 소멸할 건데 한 걸음 떨어져서 길게 내다보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지. 윤석열이 당선되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기득권이 된다고 나도 막 살 거야. 흑할 거야. 저희 우습게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내 가치관을 지키면서 윤석열 정부도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해 이런 마음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용기도 내게 됐어요. 유전자의 생존 기계로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등 이런 심리가 살아남기에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화의 부작용으로 자유의지를 갖게 됐잖아요. 유전자의 생존 본능에 굴하지 않고 내 생존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감과 연대하는 마음을 갖고 지구 환경과 생태계, 동물들에게도 마음 일부를 내어주며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내만은 천천히 노화돼야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인문학과 과학의 통섭을 통해 인간과 생명과 자연과 우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고백하면서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는 과학을 소재로 한 인문학 잡담이라고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내 삶을 어떤 의미로 채워야 할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위한 자기계발서 같은 좀 그런 책이었어요. 두고두고 다시 읽어봐도 너무 좋은 책일 것 같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고 저처럼 유시민 작가님의 글에서 위로받고 용기 낼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더 안전하게 육상 보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편협한 검증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인간에게 바다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핵 오염수를 30년 동안이나 버려도 될 자격을 준 걸까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지구 환경을 비롯한 생태계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버리는 짓일까요? 우리 정부는 이번 검증 결과를 들고 과학적 검증이라면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유시민 작가님은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문명의 역사는 세속 권력이나 종교 권력을 거머쥔 거만한 바보들이 자연과 인간에 관한 사실을 탐구하고 밝혀낸 과학자를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채고 불태운 사건으로 얼룩졌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오만한 친일 검찰 독재 정부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모두 법으로 틀어막고 자연과 인간 유전자 모두를 오염시켰다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운 여름 구독자분들도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